안녕하세요. 온빛중 3학년 친구들, 혁신삼성 기현서 선생님입니다. 이번 1학기 기말고사 다들 어땠나요? 생각했던 만큼 어려운 시험이었나요? 아니면 생각보다 어려운 시험이었나요? 쉽지 않았던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시험을 준비한 만큼 잘 본 친구들도 많이 있겠죠? 이번 시험 범위는 중학교 시험 범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이 두 단원은 고등학교에서 정말 많이 이용되거든요. 시험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번 시험은 준비 과정도 많이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번 1학기가 끝이 났으니까 여름방학과 2학기 그리고 이어지는 고등학교까지 생각한다면 정말 중요한 시기가 지금부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학기 기말고사 시험을 저와 함께 분석해보고 여름방학과 2학기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고자 이번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영상을 보면서 이번 시험이 이랬구나. 그럼 내가 어디가 부족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온빛중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2차 방정식은 8문항 총 39점 그리고 2차 함수와 그래프는 총 8문항 37점이었고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 문항은 5문항으로 24점 총 21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예상대로 시험이 조금 어렵게 출제되었는데요. 난이도 상짜리 문제가 11문항 60점으로 다소 많이 출제되었고요. 이 중에서도 상 중에서 또 어려운 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문제는 다 풀었지만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혹시 계산 실수로 점수가 깎인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만 보고 실망하진 말고 학교 평균이 한 50점 중반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수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찾아보고 보충해야 되는 적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선택형 1번에서 선택형 6번까지는 2차 방정식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여기 2번 문제에서 조금 당황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근의 조건을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방정식의 해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또는 중근을 갖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였고요. 4번에서 6번까지는 다소 난이도가 있었던 문항인데 이 유형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접해보지 못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간을 좀 많이 지체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7번, 선택형 7번에서 선택형 10번까지 2차 함수의 그래프 문제였는데요. 여기는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이었죠. 쉬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실수만 없었다면 다 맞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1번부터 15번까지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여기 11번 문제 어땠나요? 쉬운 것 같은데 어렵네?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왜 어렵지?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진 않았나요? 문제만 보면 어렵진 않았는데 보기 중에서 골라야 되는 문제였는데 보기가 조금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오답이 조금 있었을 수 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2번에서 14번까지는 시험을 꼼꼼히 준비했다 그러면 충분히 시험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접해본 문제였을 거라서 큰 걸림돌 없이 해결할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 그래프를 활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문제였는데 좌표만 잘 찾았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네요. 네, 좋아요. 이제 16번 2차 함수 문제였는데요.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생각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그러면 뭐 충분히 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문제를 풀어오면서 다른 문제에서 아마 시간을 꽤 쓰고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풀이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면 차라리 다른 문제, 아직 우리가 보지 않은 서답형이나 서술형 문제에 시간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서답 1번은 2차 방정식에 활용해서
연속하는 정수에 관한 문제였는데 연속하는 정수를 5개나 사용을 했어야 돼요. 우리가 시험 준비할 때 보통은 2개, 3개, 4개짜리 정도를 푸는데 그래서 어려웠을까요? 5개짜리라서?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규칙을 이용해서 개수만 5개로 늘어난 그냥 확장된 문제였으니까 이 문제는 풀어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서답 2번은 이차함수에서 x축과 교점, x절편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였는데요. 인수분해가 안 돼서 당황한 친구들 있었나요, 혹시? 인수분해가 안 돼도 당황하지 않아도 돼요. 왜? 우리에게는 근해 공식이라는 공식이 있거든요. 근해 공식을 이용했다면 이것도 뭐 별다른 문제는 없었겠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나머지 서술형 문제들인데요. 온비증 서술형 문제는 문제 끝에 뒷부분에 평가 요소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문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 요소 중에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것만 찾아서 서술형 답안지 풀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가끔 시험 끝난 다음에 아무것도 못 쓰고 왔다고 하면 정말 안타까워요. 꼭 하나라도 좀 적어보세요. 그리고 어쨌든 서술형 3번 2차 방정식의 공통근을 갖도록 하는 미지수의 값을 정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서술형 4번은 2차 함수 그래프를 활용한 넓이 문제였는데요. 선택형 15번 문항과 굉장히 유사했죠. 좌표를 이용해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밑에 있어요. 어떻게? 평가 요소에 써져 있는 걸 그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돼요.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서술형 5번 문제였는데요. 서술형 5번은 2차 함수의 활용 문제였어요. 이것도 주어져 있는 상황을 좌표 평면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문제를 직접 우리가 구성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교과서에서 다뤄지는 유형으로 출제된 문항이 있어요. 그 문항은 총 8문항 34점이었네요. 그리고 교과서 참고 자료에서 다뤄지는 유형이 또 있었거든요. 그 문항들이 이 세 문항 14점까지 합쳐서 교과서로 완벽하게 준비했다. 그러면 48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방금 체크한 문항들 중에서는 어려운 문항도 있었기 때문에 다 못 맞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교과서 외 유형들에서 출제된 것들이 10문항으로 52점이 출제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들이 여기에 많이 섞여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볍게 이번 기말고사 시험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땠나요? 시험이 끝났으니 다음을 준비하는 건 당연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영상을 본 친구들은 다시 한번 시험지를 살펴보길 바랄게요.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시기는 분명히 겨울방학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준비가 조금이라도 빠르면 더 좋겠죠. 여름방학부터 무조건 고등과정을 시작해야겠다라기보다는 여름방학과 2학기에 겨울방학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그 계획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중등과정을 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잘 따라가고 있었다. 그러면 고등과정을 또 이미 시작한 친구들이라면 무작정 앞만 보고 진도만 나가기보다는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그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혹시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온비중 3학년 시험 예상만큼 어려웠다. 근데 나만 어려웠던 건 아니었으니까 점수 떨어졌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자책하지 말고요. 내 약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 여름방학 때 보완해 나가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곧 여름방학이 시작되는데요. 한 2주 정도 남았나요? 놀고 싶은 마음 당연히 알죠. 그래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놀 땐 놀더라도 내년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과 어떻게 겨울방학을 보낼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